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 박시동 평론가님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대선 관련해서 중요한 공약들이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공약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커피 원가 120원이었냐는 말싸움. 재정의 확장 재정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뭐 이름도 없는 호텔 경제학 예시 글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좀 본말이 전도됐습니까?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서 또 있어 그런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냉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좀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잘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이틀 전이죠. 이재명 후보가 시흥에서 유세를 했어요. 그 시흥에 보면은 웨이브 파크라는 서핑도 할 수 있는 인공풀이 있는 거의 세계 최대 규모 그 풀이 있습니다. 테마 파크죠. 여기 관련해서 거북섬 이 일대를 거북섬이라고 하는데 거북섬에 오도록 내가 유치를 했고 2년 안에 인허가부터 설치까지 쫙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를 약간 이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런 일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자마자 이제 반응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일단 이준석 후보가 이제 반응을 했는데 일단은 페북에 처음에 올려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는 웨이브 파크 유치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처음 페북은 웨이브 파크가 아니라 속 터지는 거북섬을 이재명 후보가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북섬 전체를 이재명 대표가 자기 성과라고 만들었다고 자랑한 걸로 페북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다르죠. 참고로 이제 거북섬은 약간 뭐 신도시 같은 곳인데 거기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거북섬은 뭐고 이 파크는 뭐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너는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느냐라는 비판을 좀 받았겠죠.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서 거북섬 안에 있는 웨이브 파크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바로 수정을 합니다. 수정했어. 야 이준석 너도 봐봐 이거 실수하네. 야 에페코리아 이준석 고발해라. 야 이준석 고발해. 그래 고발해야지 이런 것도. 이게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가 잘했다라고 본인이 치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 얘기를 저번 토론회 때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또 비판을 하는 그런 논리 구조를 또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여기서 멈추질 않고 국힘 쪽도 얘기하면서 지금 거북선 전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실패의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는데 전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치적 자랑이 웬 말이냐라고 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아까 120원 커피 원가 얘기했을 때처럼 웨이브 파크를 얘기했는데 거북선 전체가 이재명 책임이다라는 걸로 또 본말이 전도돼서 현재 왜곡적으로 얘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거북섬은 뭐고 웨이브 파크는 뭐고 왜 본말이 전도가 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웨이브 파크 발언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비판 그걸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의 그 웨이브 파크라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처 입은 상인들 앞에서 그거 자기 웨이브 파크 유치하느라 잘했다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강제했습니까? 말실수는 다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개혁신당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이득을 본 사람은 토지 분양자 뿐이고 모두들 지금 손해보았고 알고도 자랑을 했다면 후한무치라고 할 것이고 모르고 이것을 자랑했다면 무능과 무책임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북섬은 무엇이고 웨이브 파크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거북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풀 네임이 있습니다. 거북섬 해양 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 이게 풀네임이에요. 이게 풀네임입니다. 자 4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일대가 다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화호 방조제를 막고 있는 귀퉁이 부분이에요. 저기가. 저 일대를 다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늘색으로 돼 있는 데 보이시죠? 그럼 예를 들어 저기 아쿠아 팻랜드 뭐 관상어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해양 생태 과학관 박물관 같은 거겠죠. 뭐 그런 거 넣는 데고 또 스트리트 몰 그럼 약간 여기는 상업구역이 좀 몰린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요런 것들이 다 요 일대에 한꺼번에 개발되는 요 사업 요 사업을 방금 말씀드린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줄여서 이 전체 사업을 그냥 거북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거북섬이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사진 4번에서 한번 살짝만 보여주시죠. 저 빨간 부분 있죠. 저 빨간 부분에 맞닿아 있는 제일 밑단에 있는 부분 있죠. 예. 저거 뭐처럼 생겼어요? 저 거북이처럼 생겼죠. 예. 5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만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거북이처럼 생겼죠. 진짜 거북이네. 그래서 저 거북이처럼 생긴 저 섬이 포함된 사업이라서 그냥 거북섬 사업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같이 생겼네.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쿠아랜드니 무슨 뭐 생태과학관이니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박물관도 가고 레저시설도 가고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시설들은 사실은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 큰 쟁점은 아니에요. 이 전체 사업에서 박물관 짓는 거 쉽진 않지만 그냥 돈만 있으면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지어요. 근데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이 전체가 관광 해양 레저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유인책. 그렇지. 그걸 우리가 이런 개발 사업에서는 앵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앵커입니다. 앵커 시설을 유치하느냐 안 유치하느냐, 뭘로 앵커를 넣느냐가 이런 사업에서는 핵심이에요. 핵심이지. 그 앵커를 잘못 잡으면 사업이 안 되고 잘 잡아도 앵커 유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K 한류 무슨 뭐 개발 단지를 딱 했다. 그럼 앵커 시설이 뭐가 돼야 됩니까? K 아레나, 공연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K-팝 스타들 이런 걸 누가 지어줘야 돼요. 마이스 산업, 국제 전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할 때 앵커는 뭐가 돼야 됩니까? 5성급 호텔이 돼야 돼요. 호텔이지. 바이어들이 와서 자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앵커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보시죠. 자, 킵해놓고 넘어갈게요 이제. 자, 거북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계열로 쭉 설명 들어볼게요. 가장 처음 이 사업이 그래도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첫 발은 언제냐면 2010년입니다. 2010년이면 누가 경기도지사냐면 김문수 도지사 때입니다. 그래요? 김문수 도지사 때 2010년에 수자원공사 K워터입니다. 영문 이름으로 K워터.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시흥시가 협약을 맺고 요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보자라는 첫발이 떼집니다. 첫 스텝이. 역사가 오래됐어요. 자, 그리고 이게 흘러서 남경필 지사 때까지도 계속 그림이 흘러옵니다. 2015년 7월 이때는 도지사가 남경필이에요. 국힘입니다. 남경필 지사도 야, 여기는 아예 국가 사업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거북섬 일대를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추진하자.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다가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는 드디어 국가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누가 지정했어요? 박근혜 때입니다. 다 국힘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임라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국힘 도지사, 국힘 대통령이었을 때 결정된 국가 산업이에요. 국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말아먹은 국가 사업입니다. 이게 완전히 공실 때문에 이게 말아먹었어요. 네, 그것도 좀 말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국가 항만 예정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017년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017년에 이제 시흥과 경기도가 좀 구체적인 협약을 맺어요. 시흥시와 경기도 2017년입니다. 그 협약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 맺어지냐. 일단 사진 하나 보고 6번 사진. 요 협약입니다. 2017년. 요때 도지사 역시 국힘 남경필입니다. 요때 어떤 협약이 핵심적으로 맺어지냐. 야, 어디를 부지를 확실하게 조성하자. 그리고 요거 어디다 얼마에 팔 거야. 공급 조건까지도 빨리 확정하자. 그리고 이 2017년이니까요. 2018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상반기까지 이거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빨리 선정하자라는 구체적인 협약이 이때 맺어져요. 자, 그래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드디어 2018년 5월이 됩니다. 5월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할 우선 협상자가 진짜로 선정이 돼요. 이 우선 협상자가 누구냐? 지금 이 웨이브 파크를 지은 그 건설사 대원 플러스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국힘 도지사가 있을 때 그때 결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공모까지 끝나고 이 사람이 우선 협상자가 되고 심지어 자기는 우선 협상자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약금 150억까지 완납이 끝나버려요 이미. 2018년 5월에. 자,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이 이때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 확정되냐면 사업 시행자는 수자원공사예요. K워터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야, 우리가 토지를 공급할게. 거북섬 이거 토지 있잖아. 우리가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다. 그리고 얼마에 공급할 거냐면 3,145억이다. 이거 살 사람은 그러니까 3,145억 주고 사. 이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시흥시는 나도 그러면 같이 해야지라고 하면서 공공용지, 도로니, 수변 공원이니 이런 건 내가 할게. 이렇게 협약을 또 맺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업자는 내가 그럼 그 시설에다가 상업시설, 레저시설 이런 거 딱 지어서 운영도 하고 나중에 시에다가 기부 찬합할게. 요렇게 각자의 역할이 이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에 근거해서
요때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집행부가 바뀌어요.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되고 이때 2018년 6월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맺어졌던 원사업 계획 있죠. 이 계획이 실제로 시의회에 그대로 제출이 돼서 2018년 10월에 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점점 더 힘을 얻어가요. 계획이. 법적인 구속력과 이 모양새를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8일에 드디어 본협약이 맺어집니다. 이 사진은 안 됐네.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2018년 11월 8일에 본협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경기도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개입을 해서 2018년 11월 22일에 경기도 시흥시 아까 수자원공사 K워터 그다음에 이 건설사 대원플러스가 드디어 4자 협약을 맺습니다. 이 사진이 8번 사진이에요. 자, 제가 지금 2010년부터의 시기를 쭉 말씀드렸죠. 이재명 언제 등장합니까? 2018년 11월 22일에나 등장해요. 그것도 언제 등장해요? 어떤 역할로 등장해요? 지금까지 쭉 맺어져 왔던 수많은 협약과 사업 계획의 확정을 전제로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그럼 도와줄게, 내 역할을 찾아볼게라고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뭘 하냐?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앵커 시설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유인책이 필요한. 유인책이 필요한. 이게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나서볼게. 신속하게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우리가 여기다 앵커 시설로 뭘 넣어야 될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웨이브 파크. 그렇죠. 웨이브 파크라는 거를 이제 드디어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 아까 전체 사업 계획에서 빨간 자리 빈자리에 마지막 퍼즐이 이빨 맞추듯이 딱 껴들어가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 잘한 거예요. 사업 계획의 최종점에서 가장 어려운 핵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는 2년 안에 유치했고 인가까지 해서 논스톱으로 쫙 처리해서 이 사업을 빨리 했다. 그래서 그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전체 사업 구역에 사실은 한풍이 붑니다. 코로나가 터져요. 그게 그렇지.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 터져서 이 웨이브 파크도 영업도 안 돼요. 당연히 중지된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지금 관광 레저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팬데믹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웨이브 파크 말고 다른 무슨 대관람차, 아까 얘기한 해양 무슨 파크니, 뮤지엄이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쫙 들어와서 이 일대가 그야말로 관광의 메커로 떠야 되는데 사업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다 지연이 되거나 조금씩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거 외부 변수입니까? 이거 외부 변수예요.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경기 침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침체가 동시에 오죠. 이거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의 불운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진행을 해보니까 상가 같은 게 너무 과도하게 처음에 설계된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죠. 과도한 상가 공급이 예정돼 있죠. 과도한 상가 계획은 이거 뭐예요? 이거 내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이거 내부 요인이에요. 이거는 사업 시행자부터 관계된 모든 관청들이 이거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좀 계획이 침몰하지 못했고 예리하지 못해서 공급 과잉 같은 것도 분명히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이 겹쳐져서 당초 예상과 다르게 현재 거북선 사업 전체가 약간 힘들어진 상황이 맞고 특히 누가 힘드냐면 마지막에 상가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이 조금 고통이 심해. 왜냐하면 많이 심해. 많이 심해. 그렇죠. 사업 부분 중에서 조금 심하다는 거 그분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은 공실률이 현재 80%가 넘을 정도로 80, 5, 6%, 7%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좀 길다 이러는데 자 보십시오. 이 긴 얘기입니다. 비판은 한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북한으로 가라. 한 줄이면 돼.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원래 긴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라. 이런 게 쉽고 간단하고 잘 먹혀. 근데 그 우리나라를 망치는 길이야.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길게 했어. 그렇죠. 일부러.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만해 형도. 알겠어. 마무리할게요. 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의 치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성시키는 앵커 유치한 걸 잘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한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지. 반대로 자 봐봐.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거 완전 솔직히 무너져갖고 난리거든. 이거 부양시켜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정치인이나 언론이 해갖고 거기는 망했는데 그게 잘하는 짓이야? 바로 그겁니다. 부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업은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지금 끝났어요.
지금도 계속 안 하고 끝난 있어. 사업이에요.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현재 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네. 이거 망하게 할 거냐고. 이 허허벌판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지. 안 되죠. 원래 계획된 여러 시설을 다 유치해야죠. 예. 관광의 메카로 살려야죠. 한때 환경의 재앙으로 상징됐던 시와워가 이제 새로운 개발로 해양도시로 발돋움해야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경기 서북부권 시흥권 살려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어려움을 일부 발췌해서 재를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현재 실패됐고 유령섬이고 그런데 자랑을 해? 너무 나쁜 이런 정치야. 식으로 오히려 사업 전체에 재를 뿌리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 문제의 원인이 이재명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침소봉대에서 그걸 캐치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어렵게 만든다. 지금 여기에 가보면요.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이거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부양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하냐고. 그런 정치 너무 쉬워. 한마디 툭 뱉으면 끝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유령서민이 실패니 이런 얘기를 지금 편안하게 막 던지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찔러놓고 아프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수많은 예를 들면 경기도 정부 예를 들면 그 전 시흥시의 집행부 쭉 이어온 과정에서 다들 열심히 하려다 보니 봤는데 당연히 중간에 미스도 있고 실패도 요인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지금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원인을 너무나 쉽게 다 없애버리고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원인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돌리면서 심지어 손가락질 하는 애들이 책임 있는 자들이야. 맞습니다. 저 저는 얼마나 그래서 악질적이야. 쭉 흘러온 과정으로 보면 사업 계획에 애당초에 골자를 만든 게 어느 정부의 누구 때문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다. 예. 진실을 알리는 건 이렇게 길어. 이렇게 알리고 설득하는 건 참 길고. 그러니까 그럼 북한 가라는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려워.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어렵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예.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야. 그렇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걸로 지금 이번 대선을 다 덮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덮고 있고. 그렇죠. 속상하다.